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피해의식과 이 피해망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한테 이 피해의식이 생겨버리면 건강한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은 나는 피해자입니다라는 이 의식이 똘똘 뭉친 거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은 잠재적인 가해자다. 아니야. 넌 가해자야. 난 피해자야. 너는 잘못됐고 난 옳았어.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넌 항상 날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당하고 있어.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무서워. 너가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두려워. 무서워. 난 너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친구들에 대한 피해의식,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 나는 엄마 아빠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를 믿었다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피해의식을 갖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과 사람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이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래서 나는 지금 절망적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숨고 싶어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저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피해자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한 인간을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한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식은 그냥 생긴 건 아니죠. 당연히 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피해의식은 내가 피해자라는 어떤 지나친 어떤 과대망상, 지나친 어떤 그 과민 반응인데 어찌든 이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 아빠는 가해자야. 난 피해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 때문에 나는 엄청난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한테 당했던 이 피해의식, 친구들한테 당했던 피해의식, 누군가에 당했던 이 피해의식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이 피해의식이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의 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거 하나가 나의 어떤 피해의식이고 이게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가 된 건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안경이 이 피해의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다 어둡게 보이고 다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때릴지 몰라. 나를 괴롭힐지 몰라.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길거리에 지나가면 저 친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나는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간질 시킬 거야. 나를 또 왕따 시킬 거야. 봐, 저런 사람들이 지금 수군덕거리고 있는 게 나를 지금 깔보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피해자라는 이 피해의식의 영역이 점점 커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가 이 피해의식이란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실제로는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피해자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의식적으로 이제 나는 피해자라는 이 피해의식이 강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해의식을 넘어서 이제는 피해망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피해의식은 내가 이 피해자라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또 심하게 집착하고 있구나. 너무 이유 없이 불안해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피해 망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피해의식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나를 괴롭히면 어쩌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면 어쩌지? 나를 지금 도청하고 있으면 어쩌지? 나를 감시하고 있으면 어쩌지? 예전에 그 사진이 유포된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어쩌지? 나에 대해서 안 좋았던 이 소문을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의 생각인데, 이 피해 망상은 나의 그때 왕따 당했던 중학교 때 그 시절을 이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저들이 나를 싫어해. 저들이 지금 수군덕거리는 것은 이미 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이미 난 또 고등학교에서도 왕따 당했어. 실제 저 어떤 CCTV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도청하고 있어. 옆집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옆집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길거리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나의 잘못된 과거를,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걸 거야. 쳐다본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한 게 맞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왠지 나를 저 망망이로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칼로 나를 찌를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게 단순한 그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망상해버린다. 착각을 해버린다가 피해 망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괴롭죠. 무섭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피해망상에 따른 소극적인 어떤 방어라는 거죠. 소극적인 증상입니다. 그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있지도 않는 일을 있었다고 생각해버리고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발생했다고 생각해버리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저 제3자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겠어요.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을 때도 얼마나 이 사람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겠냐 이거죠. 이게 소극적인 증상이고 대응인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생존의 어떤 욕구 본능이 있잖아요. 이건 소극적인 건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공격을 못하도록 내가 먼저 공격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피해망상이 또 심해지면 결국 어떤 조현병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 웃었는데 네가 뭔데 나를 비웃어? 네가 그렇게 비웃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를 쳐다봤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화가 난다는 거죠. 왜 나를 쳐다봐? 왜 나를 꼬라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피해의식은 현실을 분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저 사람들 나를 저렇게 본 것 같이 내가 또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참 이것도 병이다. 그나마 이게 피해의식인데 피해망상은 이걸 넘어서서 현실을 분간을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이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 세상이든 누군가한테 당했잖아요. 그 당했던 이 피해자라는 이 사실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고 심해지다 보니까 이 피해의식이 이제 강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식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이게 점점 커지고 심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게 피해 망상이 되면서 이제는 왜곡을 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피해의식이 되고 또 이 피해의식이 피해 망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해졌을 때는 조현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떤 위험한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라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이 현실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감시한다. 그런 어떤 이 안경으로 살아가니까 이 보통 이 평범한 사람들과 계속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과 그런 못된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피해의식, 피해 망상이 되어버리면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면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의 어떤 이 말과 행동도 다 왜곡을 해버린다는 거죠. 다 가짜로 봐버려요. 다 안 좋게 봐버려요. 모든 것을 다 적대적인 행위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다 싸워야 될 적이 돼버려요. 부모도 친구도 주변 이 모든 사람이 이 전쟁터에 내가 싸워야 될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들이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선한 행위도 이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내 손을 때리려고 하고 내 손을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로한 척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한 척하다가 결국은 또 뒤통수 칠 거야. 날 괴롭힐 거야.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이제 들춰보겠죠. 지금의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를 괴롭혔던 엄마, 아빠, 친구, 누나, 동생, 뭐 이 모든 사람한테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 심할 경우에는 혼자 막 벽 보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혼자 길거리에서 막 욕을 하게 되고 거칠게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분열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피해망상을 본인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충분히 아껴주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정신이 병들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충분히 아껴주고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들도 그 어리석음과 그들의 이 분노와 그들이 어찌 보면 이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이 약자인 이 사람을 공격해버린 거죠. 그 이 사람의 어떤 정신이 붕괴가 돼버리고 깨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피해망상이 되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평범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칠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엄청난 협박을 하게 되는 결국은 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벌벌벌 떨면서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너 왜 그러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착했잖아. 이제 그러지 마. 너무 무서워.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쉽사리 그 마음이 돌려지지 않는다. 됐어.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필요 없어. 당신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당해야 돼. 복수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때로는 이 피해자가 엄청난 이 가해자라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이 되도록 너무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착하다는 이유로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약한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소중히 여겨주고 더 친구처럼 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
내 쓰레기를 이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뭐 잘할 줄 있는데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 만들고 이 열등감에 빠진 아이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고 해서 거의 그냥 인간 쓰레기인 양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비참한 눈빛으로 그 어떤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허용해주고 관대해지면서 좀 그럴 수 있다 서로 위로해주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이 피해의식이나 이 피해망상이 생기지 않는데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너 때문에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럴 바엔 살지 마.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다. 너는 진짜로 답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어떤 병들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괴물이 되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이 피해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았다. 이게 1단계. 내가 피해의식이 좀 심하다. 내가 피해망상증이 아주 심하다. 이 3단계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과 인내심과 기다림과 허용과 그런 게 필요해요. 혼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제 강의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마음 공부와 관련된 강의를 계속 공부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심리학 책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겼고 피해망상이 생겼구나. 아, 내가 너무 세상을 왜곡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서, 아, 이제라도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일단 내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떤 내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또 내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내 어떤 이 과거의 망상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성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또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자꾸 치유해주면서 이 자존감도 높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이 피해의식을 갖다 버리면서 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 밖으로 가서 어떤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현실에서 또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현실에서 이 건강한 이 현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라는 어둠이 아니라 현실에서 열심히 참고 견디다 보면 이 과거의 이 피해의식에 빠졌던 이 과거의 지옥 같은 경험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좋아하구나. 나란 사람도 노력하니까 되구나. 내 어린 시절은 정말로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고 정말로 이혼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진짜로 인생이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고 돈을 50만 원씩 모을 수 있고 100만 원 또 저금할 수 있고 이걸로 내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뭐 책도 사고 조금씩 내 삶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니까 나라는 사람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다시 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 삶을 진행하면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내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난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날의 이 안경은 이제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부터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지 항상 생각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이제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 삶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주체자가 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피해의식과 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살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삶을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과거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필름을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재와 미래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평생 도망 다녀야 되고 누군가가 평생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투고 싸우고 화내야 됩니다. 그럴 시간에 나는 내 삶의 주인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삶을 하나 둘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룡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